준호와 유정의 결혼식이 끝나고 모든 것이 평온해진 듯 보였지만 종호와 정옥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점점 더 깊어져 갔다. 서로의 감정을 숨기며 거리를 두려 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 번의 예상치 못한 빗속의 만남은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갈망을 자극하며 두 사람을 위험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종호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정옥의 따뜻한 미소와 단아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정옥 역시 두 집안의 관계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종호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이 퍼져나갔다. 책임감과 도덕적 의무 사이에서 억누르려 했던 감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렬해져 갔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적인 그날 밤, 종호는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정옥의 집을 찾았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서로의 눈빛이 맞닿았고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할 듯 쏟아져 나왔다. 이성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면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혼자 사는 여자, 서로 마음 맞으면 그만이지. 뭐가 대수라고. 종호는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성은 이미 흔들리고 남자로서의 갈망이 그의 가슴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정옥의 곁으로 다가갔다. 정옥의 눈이 커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는 종호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종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숨결이 가까워지며 서로의 마음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감정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정옥은 당황한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멈추지 말아요. 종호는 그런 정옥의 눈빛을 읽으며 더욱 깊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 순간 이성과 도덕의 끈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따르르릉, 따르르릉 갑작스런 전화벨 소리가 조용한 공간을 깨뜨렸다. 종호와 정옥의 눈이 마주쳤다. 눈빛 속에 깃든 아쉬움과 당혹스러움. 서로의 숨결이 엉켜있는 가운데 전화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정옥은 순간 멈칫하며 생각했다. 유정인가? 신혼여행 간 딸이 걱정되어 전화한 것이 마침표. 받지 않으면 딸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고 걱정스러워할 것이 뻔했다. 잠깐만요. 정옥은 종호의 손길에서 살짝 벗어나며 수화기를 들었다. 그래, 유정아. 시댁에는 전화드렸고, 박서방은 잘 있지? 정옥의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종호는 그녀의 떨리는 손끝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한 척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종호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통화가 길게 이어졌다. 종호는 조용히 옆에서 기다리며 정옥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의 눈길은 여전히 정옥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머물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마침내 전화가 끊어졌다. 정옥은 깊은 숨을 내쉬며 소화기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다. 정옥이 고개를 돌리자 종호의 시선과 다시 마주쳤다. 두 사람의 눈빛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사부인. 종호는 조용히 속삭이며 다시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이번에는 정옥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의 경계는 이미 희미해져 있었다. 눈빛으로 주고받는 은밀한 동의.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감정에 솔직해졌다. 그렇게 종호와 정옥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경계를 넘어섰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남아있었다. 이대로 괜찮을까? 그러나 이미 두 사람은 그 답을 알고 있었다. 4박 5일간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준호와 유정은 모든 것이 평온한 듯 행복하기만 했다. 새로운 시작이 들뜬 그들의 모습은 종호와 정옥의 마음의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을 만들었다. 정옥은 흐뭇한 미소로 딸을 바라보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묵직한 미안함이 다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사돈지간이 되어버린 종호와 정옥 사이의 비밀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관계로 깊어져 있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즐깁시다. 종호는 어느 날 밤 조용히 정옥에게 말했다. 자식들 눈치 보며 살기엔 남은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정옥은 잠시 침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래요, 종호 씨.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찾고 싶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외롭고 쓸쓸한 세월을 보낸 정옥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종호에게 닿아 있었고 그 남자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이 나이에 내가 어디서 또 내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겠어? 기껏해야 호랩이나 만날 텐데 무슨 낙으로 살겠어? 사돈밖에 없어. 이제 난 그 사람 없이는 못 살아. 중년에 찾아온 사랑은 그렇게 절실했고 애절했다. 종호도 마찬가지였다. 정옥의 생각에 잠을 설치는 날들이 이어졌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유정이 있는 집안으로 무작정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 그의 마음은 타들어갔고 기다림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결국 정옥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종호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그리운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옥 씨? 네, 저예요. 잠이 안 오죠? 네. 사돈께서도.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필요가 없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은 이미 같은 곳을 향해 있었다. 통화 너머로 전해지는 두근거림만이 그들의 감정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종호와 정옥의 관계는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성과 도덕의 경계를 넘은 사랑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다. 우리 잘못된 걸까요? 정옥은 한 번쯤 물었지만 종호의 눈빛은 대답 대신 그녀의 마음을 더욱 깊이 끌어당겼다. 잘못이든 뭐든 난 당신 없인 안 돼요. 종호의 한마디에 정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생각했다. 누군가 우리를 탓하고 벌을 내린다면 그 벌을 달게 받겠어. 하지만 사랑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체면과 도덕, 관습에 얽매여 다시 없을 사랑과 행복을 포기하기엔 인생은 너무 짧았다. 그 짧은 인생 속에 찾아온 이 행운을 쉽게 놓칠 수는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은밀한 비밀이었다. 그 비밀은 세상에 알려질 수 없었고 그들만의 가슴속 깊은 곳에 영원히 간직되어야 할 소중함이었다. 종호와 정옥은 어둠이 내린 밤마다 서로의 마음을 더욱 깊이 확인하며 그 비밀을 지켜갔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언제까지 안전하게 숨겨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옥의 속삭임에 종호는 깊은 눈빛으로 답했다.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